컨텐츠 제작을 하시거나 트렌드 리서치를 할 때 SNS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SNS 데이터는 동적 웹사이트라 간단한 HTTP 리퀘스트로는 크롤링이 어렵고 직접 힘들게 코드를 짜서 크롤링을 하더라도 자주 크롤링을 하다 보면 IP 차단이 되거나 혹은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딩 없이 메이크와 에피파이만 활용해서 다양한 SNS 플랫폼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양한 SNS 플랫폼 데이터 직접 수집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크롤링을 할 대상이랑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크롤링 해볼 대상은 우리가 이미 관심 있는 특정 채널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정 채널이 아니라 관심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어서 그 키워드 기반으로 서치를 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크롤링을 다 해볼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X, 구 트위터죠. 이렇게 4개의 플랫폼에서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데이터 크롤링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그 크롤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워크플로우부터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이미 크롤링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먼저 불러와 줄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크롤링을 진행할 때 기존 데이터와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필터링해서 중복으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먼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서 크롤링 하고 싶은 키워드 값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UR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값들을 불러와 줄 거고요. 그 값들을 기반으로 이제 에피파이를 활용해서 플랫폼별로 크롤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행된 크롤링 데이터를 메이크로 불러오게 될 거고요. 불러온 다음에 그 정보를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시트에 업데이트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데이터 가공 작업을 진행하고 챗GPT에서 분석하고 또 그 분석된 내용을 다시 가공해서 시트에 업데이트하는 이 순서대로 크롤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ake닷컴에 들어오셔서 create a new scenario 만들어서 이렇게 화면 켜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오늘은 make에 대한 기본 내용은 알고 계신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make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make 튜토리얼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기존에 있는 크롤링 데이터부터 가져와야겠죠. 자, 가져오기 위해서 시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이렇게 3개의 워크시트를 생성을 해놨는데요. 이 예시 시트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두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여기 편집 권한 요청하지 마시고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사본 만들기 버튼 활용하셔서 이 컬럼 구조는 그대로 가져다가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시트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 크롤링 대상이라는 워크시트에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크롤링을 할 건지 그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분류가 URL 기반 크롤링을 할 건지 키워드 기반 크롤링을 할 건지 구분을 해놨고요. 플랫폼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크롤링 키워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에피파이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실제로 진행할 건지 그 값들을 미리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이 키워드들이 어떤 기업 혹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지를 따로 이제 분류를 해준 겁니다. 저희는 오늘 예시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 그리고 나이키의 채널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거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요즘 겨울이니까 롱패딩 혹은 가습기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SNS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데이터 워크시트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 키워드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트에 업데이트 해줄 워크시트를 생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언제 업데이트 했는지, 분류는 플랫폼, 키워드 어떤 키워드 기반으로 넣었는지, 그리고 구독자 팔로워 수 얻을 수 있으면 가져오고요. 업로드 날짜, 컨텐츠 아이디, 제목, 조회수, 댓글, 좋아요 이렇게 컨텐츠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 영상이나 컨텐츠 URL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워크시트는 나중에 수집된 크롤링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챗GPT한테 요청을 해볼 텐데 그 요청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는 시트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존 크롤링 데이터 중복 제거를 위해서 먼저 크롤링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크롤링 데이터 요 시트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만 좀 지우고 요 정도만 남겨두고 요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트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은데 필터링을 한다기보다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트 모듈에 들어오셔서 get range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시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SNS 크롤링 시트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크롤링 데이터에서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번에는 분류 정도부터 컨텐츠 ID까지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컨텐츠 ID가 가장 중요한 열인데 이 ID 값을 기반으로 나중에 우리가 중복 데이터는 제거를 해줄 거거든요. 이 열이 포함되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져오고요. F 한 10,000행까지 선택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더가 첫 번째 행이죠. 네, 첫 번째 행은 필요 없으니까 B2부터로 작업을 해줄게요. B2부터 이제 F10,000까지 설정을 해줬고요. run once를 해서 보시면 이제 19개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 행별로 번들이 다 각각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중복 제거 필터를 설정할 때는 새롭게 크롤링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게 여기에 있는 전체 컨텐츠 ID에 포함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기보다는 이 컨텐츠 ID 값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주고 싶으실 때는 array aggregator라는 걸 써주시면 되는데요. flow control에서 array aggregator 하시고 소스 모듈은 당연히 요 get range values 그리고 여기서 컨텐츠 ID 요 값으로 이제 합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누르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그 19개 값들이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 어레이랑 각각의 크롤링된 값들을 손쉽게 비교해서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시트에서 이제 실제로 크롤링을 할 키워드 값들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당연히 시트 모듈 또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이번에는 search rows를 할게요. search rows를 하고요. SNS 크롤링 시트 이번에는 크롤링 대상이겠죠. 크롤링 대상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해가지고 분류 값이 존재하는 경우만 가져오면 좋겠죠. 그래서 exists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분류가 있는 경우에만 행들을 가져오고 오더는 그냥 row number 행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가져오도록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리밋은 한 20개 정도까지만 지금 저희가 넣어놓은 게 크롤링 대상으로 17행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까지 해서 그냥 전체를 다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하시고 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여기 이제 아웃풋에 우리가 크롤링 할 값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번들로 가져와 주죠. 요것들을 이제 크롤링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URL과 키워드 그리고 플랫폼별로 크롤링 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이에서 우리가 다 다른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라우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라우터가 일종의 if 조건 같은 거예요. A인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하고 B인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하고 C인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해줘라 라는 식으로 조건문으로 나눠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URL과 키워드로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플랫폼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라우터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더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차피 딱 정해진 플랫폼들의 개수가 있고 이 조건들이 그렇게 복잡한 조건이 아니죠. 그냥 요 URL인지 키워드인지 플랫폼 뭔지만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 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로 다 합쳐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라우터의 오퍼레이션 비용을 뭐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우터를 한 개만 만들어 볼 거고요. 애드 하셔서 플로우 컨트롤 라우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 URL 4개, 키워드 4개죠. 그래서 총 8개를 여기에 이제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튜브 플랫폼에 URL 기준으로 크롤링 하는 것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전의 모듈들 어떤 내용인지 이름을 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우측 버튼 누르셔서 rename이라고 하시면 여기 모듈의 이름들을 바꿔주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크롤링 데이터 아이디 체크, 두 번째는 크롤링 대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필터 이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URL 유튜브 크롤링 할 애들만 이쪽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크롤링 대상 체크에서 분류는 URL이어야겠죠. and 플랫폼은 유튜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류값이 URL이고 플랫폼도 URL인 경우에만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여기로 지금 가게 되겠죠. 먼저 URL 유튜브 크롤링부터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피파이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에피파이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크롤링 할 때 코드를 생성해서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 크롤링 코드를 서비스화해서 코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손쉽게 세팅하고 크롤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에피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파이의 좀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에피파이 모듈 이제 선택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연결하기 전에 먼저 에피파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pify.com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에피파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유튜브 데이터를 크롤링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유튜브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크레이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스크레이퍼를 쓸 거고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액터이기 때문에 여기 별표 모양 누르셔서 즐겨찾기 해주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실습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SNS 크롤러 같은 경우는 보통 에피파이에서 이렇게 페이퍼 리절트라고 해서 사용하는 결과값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가 되는 모델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스크레이퍼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00개 비디오를 가져올 때 $5가 청구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1,400원 환율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영상 하나당 7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청구되는 건 아니고요. 1000개 영상에 도달했을 때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뭐 몇 개 실습하시는 데는 돈을 지불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00개 영상까지 도달했을 때는 $5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에피파이를 돌리면서 뭐 컴퓨터나 스토리지 비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밑에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되게 되는데요. 에피파이는 기본적으로 매달 $5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크롤링 하는 게 아니고 소량의 데이터만 수집을 하실 때는 요 유시지는 보통 무료로 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거의 다 페이퍼 리절트 모델들을 쓰겠지만 1000개의 영상을 우리가 가져올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이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금액을 지불을 하긴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롤링 할 데이터를 셋업을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URL 요 스타벅스 코리아랑 나이키 요거를 셋업을 해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URL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페이퍼 리절트 값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만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다이렉트 URL은 이 필터로 설정이 안 되고 데이트 레인지 요게 이제 채널 URL로 설정할 때 유의미한 건데 여기서 값을 180일 정도로 해줄게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하고 새로운 영상부터 가져오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지금 최대 우리가 2개 영상만 가져오게 설정을 해줬어요. 어차피 우리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 개는 좀 아쉬우니까 2개의 영상 딱 이렇게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스타트를 누르시면 에피파이에서 이제 여기 로그 보시면 크롤러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2개를 잘 가져왔죠. 그리고 크롤러도 지금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에피파이에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메이크 시나리오 안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스크레이퍼 안에서 실행을 하시거나 여기서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create new 하셔서 스케줄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줄을 내가 만들고 뭐 위클리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간 거를 메이크에서 이 액터가 돌아가는 거를 감지를 해서 돌아갔을 때 데이터를 받아오는 식으로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스크레이퍼 자체를 직접 메이크에서 실행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2번째 방식을 주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했죠. 여기 런에 보시면 기존에 돌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웃풋이 잘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메이크에서 돌려줄 거예요. 메이크에서 돌려주시려면 여기 유튜브 크롤링 이쪽에 생성을 해줄 건데요. 에피파이 모듈을 선택해 주시고요. Run on Actor 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에피파이 설정해 주실 때는 add 하셔서 API 토큰을 넣어서 커넥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API 토큰은 여기 에피파이에서 세팅스 들어가시면 API and Integra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Create a New Token 하셔서 API 키 생성하시고 요 카피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서 만드시면 이제 내가 이미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나 아니면 뭐 즐겨찾기 같은 거 하시면 여기 액터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게 이 유튜브 스크레이퍼거든요.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put JSON이라는 게 있죠. 요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어떤 설정 값을 넣어주시면 이 액터를 이 JSON 옵션 기반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뭐 나이키 이런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영상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줘 라는 옵션을 여기 넣어주면 그걸 기반으로 이 크롤러가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다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 에피파이 들어오셔서 다시 그 스크레이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미 설정을 해놨잖아요. 설정해 놓은 다음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JSON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JSON 포맷으로 옵션 값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스 리절트가 아까 2개 영상만 가져온다 라는 설정이고요. 여기 스타트 URL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로 설정한 값들을 JSON 포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체 선택하시고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넣으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넣지 마시고 jsonformatter.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Format Beautify 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줍니다. 요 우측에 있는 거를 복사하셔다가 여기 input JSON에 넣어주시면 좀 더 이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make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 키워드 값, 우리가 크롤링을 할 대상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아니고 이 make에서 가져온 시트 값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삭제를 해주시고 크롤링 키워드죠. 크롤링 키워드를 이렇게 대신 맵핑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 URL 분류인 건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고요. 각각 하나씩 이 에피파이의 요 input JSON 옵션에 따라서 크롤링 작업을 진행을 해주는 세팅을 완료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액터 설정을 했는데 액터를 돌린다고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하나 더 설정하셔서요. get dataset items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ataset id에 default dataset id라는 값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밋은 한 5개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run an actor로 크롤러를 돌리게 되고요. 돌린 값을 get dataset items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요거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실제 크롤링된 데이터를 메이크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스타벅스 유튜브 데이터만 한번 크롤링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리밋을 4개로 해주겠습니다. 4개로 하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크롤러가 잘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여기 데이터셋 아이템스 모듈에 보시면 아웃풋 번들이 0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도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크롤러가 안 돌아갔냐? 안 돌아간 게 아니고 요게 돌아가고 동시에 바로 요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크롤러가 아직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이 데이터셋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템을 바로 받아와 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쌓여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run an actor에 들어오셔서 run synchronously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yes로 해주셔야 요 크롤러가 실행이 다 완료되면 그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먼저 크롤러를 돌리고요. 이 크롤러가 실행이 완료되면 이제 그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오죠. 영상 2개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들 2개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유튜브 영상 정보들이 잘 크롤링 돼서 가져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크롤링 키워드 하나씩 받아오게 설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URL을 지금 하나로 테스트를 했지만 이렇게 20개로 다시 변경을 해주시면 여기에 지금 유튜브 관련된 URL이 그리고 지금은 2개인데 뭐 나중에 뭐 5개를 크롤링 할 수도 있고 10개를 크롤링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설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10개의 유튜브 URL을 우리가 크롤링 해야 되면 크롤러를 키고 하나의 URL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크롤러가 꺼지고 다시 그 다음 URL이 들어오면 또 액터를 키고 크롤링 진행하고 액터 끄고 그 다음 URL 또 키고 진행하고 끄고 이런 식으로 10개의 URL이 있으면 액터를 각각 다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컴퓨터 킨 다음에 문서 하나 작성하고 다시 컴퓨터 끄고 다시 키고 문서 하나 작성하고 끄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비효율적이잖아요. 한번 켰을 때 다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다이나믹하게 처리할 수 있게 2개가 들어오면 2개를 한 번에 진행해주고 3개가 들어오면 3개를 한 번에 진행해줄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개 URL이 들어왔을 때 에피파이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 input JSON 파일을 생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스크레이퍼 들어오셔서 매뉴얼로 선택해 주시고 다이렉트 URL에 나이키 URL을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JSON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start URL 키 값에 밑에 컴마로 해가지고 URL method 이 2개 값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지금 구현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자체를 마지막에 요 브래켓으로 감싸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로 우리가 메이크에서 만들어서 input JSON에 넣을 수 있으면 동시에 여러 URL을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특정 포맷으로 같이 합쳐주고 싶다 하실 때 텍스트 애그리게이터라는 걸 쓰시면 손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에피파이에서 크롤러를 돌리기 전에 먼저 합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input JSON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언링크를 하고요. 여기다가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툴스에 텍스트 애그리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크롤링 대상 체크 시트에서 가져와서 합쳐줘야겠죠. 여기다가 그 합쳐줄 포맷을 넣어주시면 돼요. 어드밴스 세팅스 눌러주시고요. 합쳐줄 포맷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URL 그리고 쌍따옴표 감싸주셔야 되고요. 크롤링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마하고 메서드 get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크롤링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 이 포맷으로 값들을 하나로 합쳐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쳐줄 때 아까 생각해보시면 요 구조인데 여러 개가 있을 때 컴마로 이어졌죠. 그래서 어드밴스 세팅스에서 로우 세퍼레이터를 other로 하시고 세퍼레이터를 컴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컴마로 해서 이어주게 돼요.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우리가 여러 개를 다 합쳐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필터는 여기에 설정하면 안 되고 이제 앞단에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URL 유튜브 크롤링, 분류, URL, 플랫폼, 유튜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nput JSON 들어가서 이제 이 텍스트로 합쳐줬잖아요.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전체가 필요 없고 요 텍스트만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그 안에 우리가 합쳐진 텍스트가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대괄호가 그 이후에 감싸주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애그리게이터에서 키워드의 개수에 맞게 요거를 생성을 해주고 요 포맷을 컴마로 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리밋 20개로 해놔서 다 가져오고, 지금 이제 URL 유튜브 링크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랑 나이키 둘 다 제대로 크롤링을 해오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한번 다시 run once를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번들이 이제 4개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2개씩 해서 4개의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요거를 이제 그러면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구글 시트에서 add a row 선택하시고 크롤링 데이터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뭐 업데이트 날짜부터 해서 선택을 쭉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분류는 우리가 플랫폼 데이터를 한번 넣어줄게요. 유튜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업데이트 날짜는 여기 날짜에 들어가셔서 now로 넣어줄 건데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format date라는 걸 넣고 세미콜론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2025-0101 이런 식으로 그 포맷으로 넣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원하는 값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 크롤링 데이터랑 매핑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구독자 팔로워 수면 여기 number of subscribers 라는 게 있죠. 값들을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정을 해줬다고 치고 다시 돌리면 이제 시트에 업데이트까지 해주겠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미 있는 데이터는 필터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초에 요 크롤링 데이터 ID 값들을 가져왔잖아요. 그 필터를 에피파이로 값을 가져온 다음에 바로 대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셋업 필터 하셔서 중복 컨텐츠 체크하고 이 어레이 값 있죠. 이 어레이 값 안에 컨텐츠 ID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눌러버리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각각의 컨텐츠 ID에 하나만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해주고 싶으시면 이 위에 상위 레벨의 어레이를 선택해 주시고 맵이라는 포맷을 쓰셔서 이 안에서 이 컨텐츠 ID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면 row 해가지고 4라는 값이 뜨죠. 이 row 값을 ID로 해서 이렇게 4 넣어주시면 이 어레이 안에 컨텐츠 ID row 값 4인 컬럼의 모든 값들을 다 받아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ID 값들을 다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 array operators 그래서 does not contain 그래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뭘 포함하고 있지 않냐면 여기 ID 값 있죠. 이 ID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만 넘어와서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줘라. 이것도 이름을 바꿔줄게요. 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add a row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4개잖아요. 4개를 가져와서 4개가 만약에 필터를 다 통과했으면 하나의 행들을 각각 쌓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안 좋은 점은 영상이 4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100개의 행들을 다 하나하나씩 시트에 접근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우측 상단에 뜨는 이 숫자가 100이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크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 오퍼레이션을 1000개까지 밖에 무료로 쓰실 수가 없고 유료 버전을 쓰시더라도 오퍼레이션 횟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왔을 때 이렇게 각각 행을 추가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합쳐가지고 벌크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시트 API를 한 번만 접근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더라도 오퍼레이션이 하나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크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해주시려면 시트를 바로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요. Array Aggregator라는 걸 써서 먼저 여기에 에피파이에서 받아온 이 번들을 합쳐줄 거예요. 합쳐서 시트 모듈에서 add a row 말고 bulk add rows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한 번에 벌크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ID finder 들어가셔서 키워드에 시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아서 그 시트를 찾아줍니다. 찾아주고 시트 이름 맵을 끄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뜨고요. 우리는 크롤링 데이터 시트에 넣고 싶은 거죠. A to Z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rows에 행에 벌크 업데이트를 해줄 어레이가 어디 있냐를 선택해 주는 건데 이 바로 앞에 있는 array aggregator 요 값으로 가져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어레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어그리게이트 넘어오셔서 소스는 get data rm 쓰죠. 여기서 가져온 크롤링 데이터 값을 합쳐줄 거기 때문에 요거 선택해 주시고 이 타겟 스트럭처 타입에 요 구글 시트 로우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벌크 애드 로우스 시트 모듈을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하고 여기에 로우스에 어레이 값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스트럭처를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밸류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컬럼 값들이 떠요. 이 컬럼들이 여기 SNS 시트에 요 각각의 컬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컬럼에 어떤 값을 매핑을 해주고 싶은지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정해 주시면 벌크 업데이트할 내용을 그 컬럼 값들 기준으로 합쳐주고 합쳐준 거를 한 번의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중요한 게 여기 필터를 먼저 설정해주면 좋겠죠. 중복 컨텐츠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크롤링 해온 데이터에서 중복이 안 되는 애들만 필터링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제 합쳐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컬럼 값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시트를 보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업데이트 날짜예요. 그러면 업데이트 날짜는 아까처럼 now 값인데 이렇게 포맷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 값은 그냥 유튜브로 넣어줄게요. 세 번째 키워드 값은 input이라는 게 있습니다. input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걸로 검색을 했는지라서 그거 넣어줄 거고요. 네 번째 팔로워 수 선택해주고 다섯 번째는 업로드 날짜라서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넣어주고 동일하게 포맷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ID 요거 잘 넣어줘야 나중에 필터링 할 수 있겠죠. 중복 체크.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타이틀 제목, 여덟 번째 조회수 뷰 카운트, 아홉 번째가 댓글 커멘트 카운트, 열 번째가 좋아요 likes, 11번째가 듀레이션, 영상 길이, 컨텐츠 설명에 텍스트, 그리고 영상 URL, 이미지 URL은 썸네일 URL 쓰고 이미지 설명은 딱히 넣을 게 없어서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14개의 열 값을 지정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 해주고 중복 아닌 것만 가져와서 어레이를 합쳐주고 합쳐준 걸 한 번에 벌크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거 업데이트 할 때 또 하나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여기 시트에 만약에 어레이로 합친 게 값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이 업데이트가 에러가 뜨거든요. 근데 사실 에러는 아니죠. 왜냐면 그냥 값이 없으면 당연히 업데이트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다 중복된 값만 있으면. 그래서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데이터 유무 체크라고 해가지고 이 어레이 값이 이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필터를 해서 이제 벌크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필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1월 5일 업데이트까지 있는데 새로운 행위 추가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값이 있어서 두 개는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두 개만 업데이트가 됐고 두 개 업데이트 됐지만 벌크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소모해서 한 번에 벌크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기본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익히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형태로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을 추가로 구성을 해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그러면 URL 기반으로 크롤링을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X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라우터를 추가해 주시고요. 필터는 URL, 이번에 인스타그램 크롤링을 해보겠습니다. 분류 URL이고요. 플랫폼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업하실 때 다시 우리가 돌려볼 때 여기가 또 돌아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측 버튼 눌러보시면 Disable Route라는 게 있거든요. 이 Disable Route를 해주시면 나중에 테스트할 때 이 라우트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설정해줬고요. 또 툴스로 데이터 합쳐줘야겠죠. 텍스트 애그리게이터. 자, 어떤 식으로 합쳐줘야 되는지는 이제 에피파이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토어에서 유튜브 스크레이퍼 말고 인스타그램 스크레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1000개에 2.3달러네요. 유튜브보다는 좀 더 싸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URL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 추가해 주고요. 맥스 리절트는 두 개로 여기도 180일 기준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값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세이브하고 제이슨 또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뜨는지가 보이죠? 요거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뷰리파이어에서 포맷 뷰리파이 한번 해주고요. 에피파이 run an actor 해서 yes 처리해주고 인스타그램 스크레이퍼 input JSon에 이렇게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값을 우리는 텍스트 애그리게이터에서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아까는 그 중괄호 하고 뭐 method get 이런 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냥 키워드 들어가고 컴마로 이어줬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대신 이제 텍스트 값이 들어갈 건데 간단하게 키워드 값으로 근데 쌍따옴 표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요게 컴마로 이어져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해주고요. rename 해서
지정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컴마로 이어줬죠. 이어서 키워드 값들을 다 연결해줬고 한 번에 돌리게 되겠죠. 180일 이내에 2개까지 포스팅을 가져오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요거 yes 눌러서 돌아간 다음에 가져오도록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get dataset items 해서 default dataset id 선택해주시고요. 리밋은 5개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동일하게 array aggregator로 합쳐줘야겠죠. 합쳐줄 건데 지금 보시면 커스텀에 구글 시트 옵션이 없죠. 연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뒤에 연결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bulk add rows 선택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시트 선택해주시고 rows에 array 선택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스트럭처 선택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컬럼 값들만 지정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 컨텐츠 체크해줘야겠죠. 지금 보시면 지금 get dataset items로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주도록 할게요. 언링크에서 여기까지만 남겨두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disable route를 해놨기 때문에 위에 쪽은 아예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인스타그램 쪽만 이렇게 해서 잘 가져왔죠. 2개 URL로 해서 2개 포스트까지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4개가 딱 가져와 줬습니다. 요거 이어주시고요. 중복 컨텐츠 체크해서 여기도 로우 값이 4죠. 그리고 does not contain id 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요 인스타그램 id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넘어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매핑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인스타그램 input URL 여기는 구독자 팔로워 값은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있는 것들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ID 제목은 인스타그램은 제목이라는 개념은 따로 없는데 캡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회수는 보통 따로 없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 뷰 카운트 있으면 넣어줄게요. 만약에 가져온 값이 없으면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영상보다는 이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커멘트, like, 비디오 듀레이션 이것도 이제 영상이 있는 경우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alt 값으로 설명 추가해주고 URL이 중요하죠. 나중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URL은 디스플레이 URL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UR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설명도 그냥 alt 값 넣어주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제 값을 합쳐주는 거고 마지막에 또 데이터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지정하면 인스타그램도 설정이 끝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오토 얼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동일하게 틱톡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틱톡은 틱톡 데이터 익스트랙터라는 액터가 있습니다. 요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비디오 URL로 넣으실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다이렉트 URL 같은 경우는 필터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프로파일은 필터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필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프로파일 ID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ID 값으로 넣어주고요. 영상에서 최신 기준 180일 이렇게 필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영상만 가져오는 걸로 해서 제이슨 파일 또 복사하시면 되겠죠. 뷰리파이어를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고 요 값만 똑같이 요것도 컴마로 그냥 이어주는 형태죠. 텍스트로 지정해 놓고 툴스에 오셔서 컴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포맷을 어드밴스드 하시고 세퍼레이터는 컴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리네임 해서 URL 틱톡 크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get dataset items 네, 이렇게 설정해줬고 모듈만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어레이에서 가져오는 걸로 세팅해줬고요. 요거 일단 끊고 요것도 한번 돌려서 값을 받아온 다음에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스타 쪽 disable route 해줘야겠죠. 틱톡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synchronous yes를 체크를 안 했네요. 체크하고 다시 돌려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돌아갔죠? 돌아가고 영상 4개를 가져왔습니다. 연결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중복 컨텐츠 체크해줄게요. ID 값 해서 포함되지 않는 것만 넘겨주고요. 그리고 rows 먼저 선택해줄게요. 선택하고 밸류 값들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틱톡 그럼 13개 정도만 미리 세팅해놓고요. 여기에 input 네 번째가 팔로워인데 여기 fans 두 번째는 업로드 날짜입니다. created time ISO가 있어요. 요거 해주시면 되고 콘텐츠 ID 제목 조회수가 play count comment dig count가 like 그다음에 영상 길이 duration 설명에 다시 텍스트 그다음 비디오 URL 웹 비디오 URL 그다음에 이미지 URL에 커버 URL 이렇게 넣어줄게요. 설정해 주시고 여기 데이터 유무 체크에 이제 밸류 값 설정해 주시고 존재하는 경우에만
넘겨주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라인 한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틱톡 크롤링까지 셋업을 했고요. X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요거 이제 또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X는 트위터 트윗 스크레이퍼 요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URL 넣어주시고 날짜랑 몇 개까지 가져올 건지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제이슨 들어오셔서 또 뷰티파이어에 넣고 받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트윗스 스크레이퍼 요거 선택할 거고요. Run synchronously yes 하시고 여기에 요번에는 아까 그 유튜브 URL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URL이랑 method 두 개 다 필요한 형태이죠. 텍스트 미리 넣어 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row separator 컴마 해주겠습니다. 가져왔고 여기서 이제 rename 해서 URL x crawling을 진행해 줄 거고요. 또 이것도 돌렸을 때 데이터 받아와야겠죠. set id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array aggregator랑 bulk add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좀 특이사항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disable route를 해주고 X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X 스크레이퍼는 보시면 데이트가 나오긴 하는데 이 데이트 값이 좀 특이하게 나오죠. 1까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이름 필요 없는데 요런 값이나 여기에 필요 없는 플러스 0000 요런 게 뜹니다. 그래서 업로드 날짜를 기입을 해주고 싶은데 요거를 좀 가공해서 포매팅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중복 컨텐츠 체크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et multiple variables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중복 컨텐츠 필터는 해줄 거고 그래서 id string 네, 요거 기준으로 필터는 해줄 거고요. 네, 필터 한 다음에 아까 그 created date를 값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 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월, 일, 그리고 시간, year 이 정보만 있으면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포매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onth는 스플릿으로 이 created date에서 스페이스 기준으로 잘라온 다음에 두 번째가 요일 다음에 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월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을 get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switch라는 걸 써서 January면 1, February면 2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December 값을 우리가 가져왔으면 switch를 이용해서 12로 숫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고요. 동일하게 세 번째 값이 1 값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created date에 스페이스로 나눈 세 번째 값이 06이죠. 그래서 그 값을 가져왔고요. 타임은 그 다음이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로 가져오고 year는 플러스 0000 그거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 일, 시간, 연도 값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다음에 array aggregator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값을 넣어줄 겁니다. 먼저 업데이트 하는 날짜부터 넣어주고요. X죠. 인풋은 인풋 URL이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아서 유저 네임으로 유추할 수 있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팔로워 카운트 그리고 여기가 업로드 날짜 넣어주는 건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ISO 포맷으로 보통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ISO 포맷을 우리가 요 나눈 걸로 직접 만들어 줄 겁니다. year, month, day, 그 다음에 t, time, z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해해서 그 저장한 베리어블 값들을 이용해서 ISO 값을 직접 제대로 포맷을 해줬고요. 그거를 다시 연도, 월, 일로 포매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맵핑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해줬고 여기도 데이터 유문 체크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X까지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X는 날짜 값이 특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해주는 툴스를 하나 추가로 지정을 해줬다 라는 게 좀 차이였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스크레이퍼를 지금은 제가 구조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 get data set items를 구해 보신 다음에 값이 이상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추가 전처리를 해줘야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URL 기반으로 크롤링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도 크롤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동일한 액터 쓰실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다이렉트 URL을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 이 값들을 다 삭제해 주시고요. 서치 텀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롱패딩 가습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개 영상까지만 가져올 거고, 이번에 이 필터에서 렐레번스 기반으로 가져올게요. 이게 날짜 기반으로 가져오면 유튜브는 특성상 되게 작은 채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련성 기준으로 해주고, 그 대신 이번 달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제이슨 파일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게 서치 텀으로 할 때는 아까랑 다르게 method get 이런 게 없죠. 그냥 이렇게 키워드 값으로 컴마로 이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거 그대로 제이슨 포매터로 해서 다 뽑아내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yes로 해주고 유튜브 스크레이퍼 input json 넣어주시고, 요것만 이제 컴마로 이어주는 형태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툴스 팁을 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만 했는데 이거 클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유튜브 분류가 이번엔 키워드고요. 텍스트 값 넣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미 세팅을 놨던 것들이 가져와지죠. 좀 더 세팅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근데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똑같이 dataset id 기준으로 값을 가져오고요. 리밋은 5개만 일단 세팅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work add 다 설정을 미리 해주도록 할게요. 설정해 주시고 끊어놓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지금 통과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번들 4개만 또 여기 딱 가져왔죠. 요거 이어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여기도 중복 컨텐츠 체크해 주셔야겠죠. id 값 맵핑해서 없는 것만 해주시고, 세팅해줬고 커스텀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 유무 체크해서 값이 있는 경우만 넘어오게 해주고요. 여기 이제 어레이 값들만 매핑해 주시면 되겠죠. input 독자 수, date, id, title, view count, 썸네일 URL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설정이 끝났고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크롤링을 서치 기준으로 해볼 텐데요. 인스타그램은 보시면 여기에 쿼리 기준으로 서치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해시태그로 서치를 하는 거고 2개까지 가져오는 걸로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롱패딩 넣으면 복수로 키워드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씩 밖에 크롤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개가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툴스로 우리가 합쳐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그렇게 액터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액터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액터에서 복수 쿼리를 받을 수가 없으면 그거를 고려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옵션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액터의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단점은 한 번에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인스타그램 키워드 기반 서치를 여러 개를 한다고 하면 매번 액터를 키고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설정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맵핑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필터를 안 해줬네요. 필터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필터 추가해주고 돌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2번 돌려서 값들을 가져왔고요.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 기준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탑 포스트랑 레이티스트 포스트 같은 게 나오는데, 저희는 탑 포스트의 아이디 기준으로 숏 코드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요거 기준으로 필터링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매핑할 때도 그 기준으로 매핑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크롤링을 요 키워드 값으로 가져오도록 하고요. 여기 시트 값이 그대로 있죠. 왜냐면 툴스로 합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에 시트 값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걸로 매핑을 해주고요. 모든 값들은 여기서는 탑 포스트 기준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탑 포스트에 그 아이디 값을 아까 우리가 숏코드 거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숏코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커멘트 카운트, 라이크 카운트, 비디오 듀레이션,
다음에 해시태그 값, URL, 디스플레이 URL, 여기도 그냥 해시태그 값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뭐 매핑은 꼭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하는 값들을 매핑을 해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틱톡도 한번 가져와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틱톡은 보여드리겠지만 서치텀도 그냥 컴마로 이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프로파일로 받았었는데 프로파일 말고 서치 들어가시면 이렇게 쿼리 기준 복수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패딩 가습기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탑 기준으로 2개, 영상 기준으로 받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죠. 요거 복사하셔서 뷰티 파일 하고 에피 파일을 틱톡 거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사하고요. 요 값만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필터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이 필터 적용하셔서 중복 컨텐츠 또 걸러주시면 되겠죠. ID 값으로 걸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저희가 쓰던 거는 URL 기준으로밖에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요 V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유료 버전을 쓰지 않으시면 API 콜로는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API 콜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메이크에서 직접 실행을 했었잖아요. 직접 실행하는 게 API로 활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여기서 직접 돌리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액터를 실행하는 거는 지금 X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려운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 Watch Actors Run이라고 해가지고 요걸로 액터가 돌아간 거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아이디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 파일을 엄청 대량으로 항상 활용할 게 아니라면 에피 파일의 유료 버전을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X 데이터를 꼭 키워드 기반으로 크롤링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액터 런스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로 그냥 별도로 만드셔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X는 별도의 방식을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한 라우터에서 쪼개져서 필터해서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돌리실 때는 라우트들을 다 이네이블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네이블 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주기를 셋업 해주실 수 있겠죠. 뭐 매주 월요일날 돌린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크롤링 대상 체크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기반으로 플랫폼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다 크롤링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완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챗GPT를 활용해서 해보고 싶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서치 로우스로 내가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SNS 크롤링 데이터에서 키워드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만 필터링해서 가져와서 활용해보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타벅스 해주시고 로우 넘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12개가 가져와졌네요. 이렇게 12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거를 우리가 챗GPT에 넣어줄 건데요. 챗GPT Create Completion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챗GPT에 넣기 좋게 데이터 가공을 먼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활용했던 텍스트 애그리게이터를 다시 들어가서요.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제이슨 포맷을 이제 컴마로 해가지고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제이슨 포맷을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업로드 데이트가 업로드 날짜죠. 그리고 플랫폼은 분류, 서치텀은 키워드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의 정의를 키값으로 넣어주고 여기 밸류 값에는 우리가 시트에서 가져온 값에서 매칭되는 컬럼들의 값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 중괄호로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2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컴마로 다 이어준다. 근데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set variable을 해서요. 제이슨 포매터라고 해서 이 텍스트 값을
대괄호로 한번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합쳐진 값을 이제 챗GPT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챗GPT4로 실행을 해줄 거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 둘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디렉션을 주는 거고요. 유저 프롬프트가 실제 지시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예시는 제가 시트에도 참고하실 수 있게 넣어드리기는 할게요. 근데 뭐 이게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이게 챗GPT가 제이슨 포맷으로 생성을 해달라고 할 때 요 값을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 꼭 아웃풋에 출력하지 마라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유저 프롬프트 한국어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가장 중요한 실제 우리가 가공한 값을 넣어줘야겠죠. 가공한 값을 제이슨 포매터 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토큰은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분석을 진행하고 우리가 제이슨 포맷으로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이슨 포맷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parse JSON 요거를 해서 요걸로 이 result 값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하기 좀 더 좋게 값을 뽑아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뽑아준 값을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실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벌크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고요. 매핑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값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언링크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값이 이렇게 잘 스타벅스 코리아 컨텐츠 스트래티지의 서머리, 인사이트, 레커멘데이션 이렇게 잘 출력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죠. 키워드, 요약, 인사이트, 추천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트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 컨텐츠에 대한 요약이랑 인사이트, 추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석 내용은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요청을 했지만 할루시네이션, 그 환각 현상이 꼭 일어나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실 때는 그대로 이제 100% 믿으시면 안 되고 팩트 체크와 이 인사이트가 유의미한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와 에피파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SNS 플랫폼 데이터를 URL 기반 그리고 키워드 기반으로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크롤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고 그 값을 시트에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SNS 크롤링 같은 경우에 코드로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의 데이터를 다 크롤링을 해오시려면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지 보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이커와 에피파이를 활용하시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세팅만 해놓으시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많은 양의 SNS 데이터를 에피파이를 활용해서 크롤링 하시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활용을 하신다면 사실 직접 코드로 자동화하고 유지보수하는 리소스를 고려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ROI가 나온다고 판단이 되시면 충분히 대량으로 크롤링 하실 때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SNS 데이터는 컨텐츠 마케팅이나 트렌드 분석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SNS 데이터 크롤링하는 방법 익히셔서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